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상수용법 6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5조를 했죠.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이론상 진리의 바탕에서 이론상 진리의 바탕에서 이 내적 속성으로서 공원정이라는 게 있더라. 이것은 진공묘유예요. 근데 외적 위력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내적 속성의 진공묘유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진공묘유 세 가지의 성격으로 봤더니 공과 원과 정이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정신수양이 나왔고 여기서 사리연구가 나왔고 여기서 작업취사가 나왔다. 그래서 이 수양, 연구, 취사를 받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과 분과 의와 성이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 정신수양이 일상수용법 1조였죠. 그리고 사리연구가 2조였습니다. 그리고 3조가 작업치사였죠. 4조가 이 신분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교법은 이론상 진리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수행자 입장, 신앙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력의 바탕에서 이 신과 서원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교리는 신과 서원으로 출발하는 게 원불교에 온 사람은 맨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뭐냐. 내가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을 나는 믿고 따르겠다 하는 것이 신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본래 이론상이더라 하는 것을 먼저 믿자는 게 자력적으로. 그리고 타력적으로는 나라는 사람은 바로 이 참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 믿고 가다 보면 반드시 이 서원을 이룰 수가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왜 부처요? 부처는 누구 나는 뭐여 하는 분발심이 들어라. 부처는 뭐고 나는 뭐냐. 그래서 거기에 까닭 있는 마음, 의심이 들어가고 그것을 신분의를 지성으로 놓지 않는 것. 신을, 분과 의를 놓지 않는 정성이에요. 그런데 이 신분의성은 용이라고 그래서 용. 요 사막은 체가돼야. 뭐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어. 열심히 정성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그 정성이 까닭 있는 정성이었냐? 또는 분발에 바탕한 정성이었고 신과 서원의 바탕인 정성이었냐? 그리고 그 정성이 정말로 아까 수양, 연구, 치사에 들인 정성이냐? 그냥 열심히 페달만 밟고 열심히 아침 날마다 돈만 버는 정성이냐? 천지 차이더라. 그래서 이것이 일상수용법 1, 2, 3, 4조로 끝났고 그 다음 이 외적 위력은 바로 인과봉으로서 있더라. 인과봉의 위력이 있더라. 그래서 그 위력을 이론상은 이제 소자리인데 소자리로서 우주만유 전체를 4개로 쪼갰어. 4개로. 그랬더니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서 4개의 그런 4개로 나눌 수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진리의 위력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은의 은혜 속에 내가 존재하더라. 일순간도 1분 1초도 사은이 없이 내가 살 수가 없더라. 그러니 우리는 이 사은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는 내가 조금 불만이 있어도, 내가 뭔 서운한 것이 있어도, 뭔가 좀 원망할 일이 있어도 은혜의 소정들 알아서 뭐자?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5조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뭐냐? 오늘부터는 이 사은이 체가 되거든요. 용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사은은 우주 만유 전체예요.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에 대한 어떤 것이 사은이에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 존재 자체로서 진리야. 그래서 처처불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우주 만유 중에서도 그래도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뛰어난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그게 뭐더라? 그게 뭐더라? 사람이더라. 이게 사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만들고 사냐? 가정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세계를 만들었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는 은혜의 관계라는 걸 설명했고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어떤 평등, 고른 사회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 관계 속이 서로 골라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길도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요. 이게 걷기도 힘들고 자동차가 다니기도 어려워. 마찬가지 이 사회가 울퉁불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회가 울퉁불퉁하면 너무 서로가 힘들어. 이 사회가 그냥 쫙 골라서 맞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윤기가 흐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게 서로 잘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인류 사회에 대한 불공법으로서 4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시작할 이 자력양성이야. 자력양성. 사람이 자력양성을 하려고 했더니 배워야겠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자한테 배워야겠더라. 이게 지자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력을 갖추려고 했더니 지자가 지자한테 배워. 이게 지자본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꾸로 또 대타적으로 타자녀에게 내가 교육을 시켜. 교육을 시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론상의 진리 안에 속한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실은 이 동포 관계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천지 안에 부모도 사람이고 또 사람이 운영하는 이 법률 속에서 이 동포들이 어울려 살아. 근데 이 동포는 육도사생이에요. 육도사생 중에 사람이 육도사생으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그 중에 사람 몸 받은 요 대상에게 불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 투망을 탁 던지면 끝털이 탁탁탁 잡으면 다 따라와. 그러듯이 이 어떻게 이 세상을 고르게 할 것이냐, 이 세상에 어떻게 낙원 세상을 만들 거냐 했더니 먼저 급선무가 사람에 대한 불공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불공. 그래서 그 사람의 첫째가 먼저 자력을 갖춰야겠더라. 그래서 그 자력을 먼저 갖추려면 배워야 한다.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 여기는 없겠네. 왔으니까.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자녀 교육을 하고 공도자 숭배를 하더라. 그래서 공도자 숭배를 우리가 함으로써 공도사회가 돼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평등사회. 그래서 인권평등이 사회가 되고 지식평등의 사회가 되고 교육평등의 사회가 되고 이 공도자는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산 사람이야. 과학자든가 아까 뭐 교무님들이든가 아니면 뭐 연구자들아 이런 사람들 우리 생활을 다 도움 주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생활평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평등 그래서 이 사은 대상에게 불공을 함으로써 여기는 대감화력이 일어나고 이렇게 평등을 만들어 감으로써 대균등력 대평등력이나 군등력이나 뭐 그 소리니까 대평등력 대균등력 그런 것이 되더라. 이게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원불교인은 자력생활의 이 제일 미니멈이 어디까지냐? 항마이는 돼야 합니다. 항마이. 자력생활에. 에? 항마이는 되어야지 비로소 이 사은의 은혜를 조금 알아서 갚을 수 있고 이 사요 실천을 좀 할 수 있고 자기의 이 자력을 갖춰서 인격을 갖춰 나갈 수 있더라. 에?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 자기가 자기 천도는 할 수 있더라. 에? 반대로 말하면 뭔 이야기예요? 덕강 항마이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은의 은혜에 대해서 보온을 아직 해야 할 것이 더 많이 있고 이 사요에 대한 보온 불공이 아직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격적 자력도 아직도 약하다. 그래서 생을 마감할 때 자기가 자기 천도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다 천도 뭐 교무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럴란가? 예? 예, 살아생전에 자기가 자력으로 이 천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예. 천도도 자력 생활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이 사은은 이 이론상의 외적 위력으로서 소짜리 부분이거든요. 소짜리.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이 동포운, 부모와 동포운이 이 안에 인류가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불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이 지금 우주에는 엄청난 이 몸을 받은 생명, 몸을 못 받은 생명 많습니다. 겁나게 많지. 그 중에 제일 밑에가 제일 적은 숫자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적은 숫자가.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어디 있어요? 에? 내가 그거 적어놨어. 에? 이 지상의 동물들, 지상의 동물들 숫자가 얼마나 될까? 에? 지금 2페이지 아래입니다. 그 다음에 땅속에 지하의 생명들 잘 안 보니까 모르시죠? 지하의 생명들 얼마나 많은 거예요. 동물의 왕국 한 번씩 보면 알겠죠? 대강. 에? 그 다음에 수중 생명들. 그 다음에 허공에 이 허공 중천에 있는 생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구 원래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동물이 한 100여 명 있었다고 그래. 100여 명. 저 아프리카의 흑인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프리카의 흑인이었거든. 그런데 서서히 이렇게 백인, 황인, 흑인이 나오게 됐고 지금
몇 억? 응? 75억? 맞나요? 75억. 75억 정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현재 이 지구에. 그러니까 100명이 약 4만 세대를 흘러내려오면서 75억 인구가 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실은 우리는 본래 하나요. 다 형제요. 옆 사람 한번 봐봐. 형제 같은가? 에? 형제 같아? 원래 한 식구였다니까? 그것도 흑인으로. 어? 몇만 년을 흘러오면서 몇십만 년을 흘러오면서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 약 4억 마리의 정자가 속에서 하나나 둘이 선택이 되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 그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그 법설하는 내용에 맨 마지막에 삼남 법문이 나와요. 대종사님께서 어찌 다행 사람 몸을 받아 회상을 만나서 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삼남 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람을, 제가 왜 이걸 강조하고 있냐면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첫째. 둘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 다른 동물들은 각혼이 없어요. 사람만 있는 게 각혼이야. 언어 쓴다 해봤자 별 언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문자와 언어를 써. 그리고 이 동물들 중에 사람같이 오래 크는 게 없어. 10살이 돼도 자력이 없네. 이 동물 중에 10살이 돼도 자력이 없는 동물 하나도 없어요. 사람만 자력이 없어.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래서 사회성이 길러져요. 오래 가족들한테 타력을 받다 보니까 사회성이 길러진 거예요. 사회성이. 그래서 인류가 지배자가 된 거예요. 이 많은 동물 중에. 한편으로는. 그런데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그 중에 종종 있더라. 뭐냐? 계속 보호를 받다 보니까 끝까지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이 있네? 그리고 계속 나이가 20살이 먹어도 30살이 먹어도 40살을 먹어도 계속 의뢰 생활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더라. 일생 동안 직업도 없이 요양병 온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한때 잠깐 직업생활하고는 그냥 계속 부항부항 해갖고 뭐 한다고만 하고 다니고 노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인과의치로 볼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각혼이 있기 때문에 서원을 가질 수 있고 그 서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각혼이 열려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이 생명 중에 이 사람으로 됐을 때 비로소 확 진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 진급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생명들 데려다가 자력양성 기르고 지자본이 하고 해봤자 잘 안 돼, 야가. 훈련시켜도 잘 안 돼요. 근데 사람은 훈련을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대진급할 수 있다. 수많은 생을 살아온 그 업력을 과감하게 소멸 내지 경감시킬 수 있는 게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이 각혼을 깨우쳐서 서원의 세계로 진리 세계로 안내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공생공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 사요예요. 사요. 근데 철딱선이 없는 사람은 아까 10년, 20년, 30년을 지원받아갖고 결혼해갖고 또 새끼 키워주라고 하고 또 엄마 아버지한테 재산 받으려고 하고
재산 안 주니까 승질 내고, 자력생활을 하니까 막 달라들고. 사실 이것도 더 들어가면 뭐지요? 부모님이 뭐죠? 자력 양성을 자녀들한테 교육을 못 시켰죠. 왜? 우자가 되었기도. 부모가 우자는 자식을 우자를 만들어요. 자식을 제일 잘 키운 사람은 누구냐? 자력을 갖추게 한 사람이야. 자력을. 쉽게 말해서 어리다고, 자식이라고 그냥 다 좋게만 해줘. 막 다 편하게. 그러면 요놈은 어떻게 돼요? 예? 요놈은 어떻게 돼? 자력이 없게 되죠. 가장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자식 망치려면 잘해주면 돼요. 어? 고생시키지 말고 아주 편하게 잘해주면 자식 망쳐요. 자식 농차. 교육 후 기회를 제공해주고 자력을 길러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요새 뭐 공부만 하라고 해서 집에서 설거지도 안 시켜. 뭐 후라이 한 번도 라면 하나도 안 끓여봐 애들이. 어? 옷을 대림질도 못해. 사과를 못 깎어. 이런 사과도 한 번도 안 먹은 놈 있어요 여기요? 사과도 한 번도 안 먹은 사람. 퍼먹기는 얼마나 퍼먹고는 지는 깎을 줄도 몰라. 지는 날마다 옷 갈아입으면서 옷 빨래도 안 해. 날마다 지가 퍼먹으면서 요리도 할 줄도 몰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지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빨래도 다 해줘, 밥도 다 해줘, 뭐 사과도 깎아주는 그런 일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지가 먹고 지가 싸고 지가 다 할 것인데.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자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교육,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또 그런 시스템 문화, 그런 제도가 있어야겠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자력이 있을 만한 사람이 의뢰생활하면 어떻게 하라고? 무자비하게 들어주지 마라. 그것이 자비다. 자력이 있는 사람이 의뢰생활할 때는 들어주지 마라. 그 무자비가 바로 대자비다 그러셨어. 어쩌든지 자식 좀 더 챙겨주려고 그냥 온갖 수를 다 써가지고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얼마나 이쁘게 생겨서 여잔데 그냥 봐도 그냥 귀여움이 뚝뚝 흘러. 그래서 교수하고 결혼했지. 시립대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 아들이 지금 텔레비에 요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인데. 원씨라고. 근데 2년 동안 울기만 해. 자기 남편 죽고 나서. 2년 동안 울기만 해요. 한 번도 자기가 자력으로 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어리장만 피우면 남편이 다 해주는 거야 그냥. 다 해줘 귀엽기만 하면. 근데 남편이 항상 지 옆에 있나? 언제 어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인과는 3세 인과예요. 3세 인과. 3세 인과. 그러면 이 생에는 부잣집 자식으로 낳았다고 합시다. 아니면 귀여운 이쁜 여자로 낳았다고 합시다. 아주 이제 인물이 잘생겼고 사랑받게 생겼다고 합시다. 내 생에 맡아놓고 또 그럴까? 내 생에 또 여자로 나올지 이쁘게 나올지 부잣집에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부잣집 자식도 아무리 멋있는 자식도 결국은 자기가 자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원불교의 사연은 처음에 나올 때 그 일제시대에 여러 가지 그 한국 사회에 문제점이 많았죠. 애지간하면 의뢰생활 했고요. 애지간하면 그냥 지자는 숨어버리고 그냥 귀양 보내고 만들어버리고 그죠? 우자가장
어쩌든지 지자를. 그래서 지금 저기 제가 전라도 완도에도 살아봤고 했는데 완도 쪽, 진도 쪽, 저기 목포 쪽에요. 사법고시 패스생들이 많습니다. 매년 붙어요. 시내, 읍내에. 누구 사법고시 패스. 왜 그런지 알아? 저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지자들을 다 귀양 보냈거든. 우자들이 모함해가지고. 그래갖고 후손들이 똘똘하니까 탁탁 붙어 그냥 고시를. 그래서 사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먼저 어떤 의례병, 또 배울 줄 모르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그리고 이기주의병. 이 사회에 이게 만연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요. 나 개인이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전혀 다른 사람만도 아니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회이고 또 알고 보면 한 가족인 식구들이요. 근데 우리는 배울 줄도 몰라, 가르칠 줄도 몰라, 이기심으로 그렇게 의례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개인과 그 사회의 문화를 어떻게 대종사님이 고칠 것인가 하고 내놓은 것 중에 첫째가 바로 오늘 자력양성이더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력양성은 여러분 독립된 자력은 있을까 없을까?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왜 없어요? 여기서 태어날 때 자력으로 태어난 사람, 또 자력으로 갈 사람, 막 알아서 관뚜껑 딱 덮고 묘 쌓고 이렇게 갈 사람. 엄마 나 이제 내가 알아서 나갑니다. 아이고 막 어릴 적에 나온 사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말한 자력은 자타력의 병진 하에서 자타력의 병진 하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자력으로 해라. 더 나아가서는 그 자력을 길러서 아직 자력이 약한 내 주변의 동포들에게 도움을 줘라. 이거다. 세상이 이렇게 평등세계 고르려면은 먼저 인류가 잘 살려면 세상이 서로 어떤 평등, 어떤 인권도 그렇고 뭐 교육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어떤 이 사회가 공도사회로서 평등한 사회가 돼야 해. 그래야 잘 살게 돼, 서로 간에. 그러려고 했더니 먼저 뭐 해야 해요? 사람들이 각자가 자력이 있어야겠더라. 자력이 있어야겠더라. 그리고 그 자력을 갖추려고 했더니 배워서 알아야겠더라. 그리고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르쳐줘야겠더라. 따라서 하세요. 의무적으로. 네, 원불교 교도는 타자녀 교육이 의무입니다. 아시겠어요? 의무인 줄 알아? 알아 몰라? 에?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에? 몇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타자녀 교육이 나중에 뒤에 가서 더 하겠지만 자기가 직접 해도 좋고 간접적인 방법도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박수라도 쳐줘. 합력이라도 해도 기도라도 해줘. 아니면 그런 데다가 내가 조금의 미력 하나마 합력이라도 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타자녀 교육 재단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방법도 있지요. 그러나 얼마든지 거기에 합력하는 방법도 있더라. 박수라도 쳐줘라 이거예요. 의무요 의무. 아이고 난 내 코가 석자요. 그냥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사회는 각자가 자력이 양성되고 서로 어떤 지식과 교육의 평등 사회가 되다 보면은 인지가 올라가고 집단지성이 올라가게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이제 속이고 감추고 억압하고 이용하고 악용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공적인 사회가 되더라. 공도 사회가 되더라. 공익 사회가 되더라.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익사회가 되더라. 그래서 공익사회가 되면 얼마나 세상 인류가 생활이 참 좋아지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니 얼마나 좋아. 그 이야기 들으셨죠? 지옥은 야래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안 먹어져. 아이 근데 어디 동네를 갔더니 서로 먹여주더랴. 이렇게 서로 먹여줘. 이게 공도사회예요. 천국이나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낙원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공도의 정신으로서 서로가 전체에 합력하는 이런 세상이 된다면 바로 거기가 극락이다. 거기가 낙원이다. 얼마나 좋아지겠냐. 세상이 알아서 문제들이 다 해결돼 있지. 이게 무의가 자동적으로 골라지는 공도주의 사회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공도 정신이 갖춰지면 아까 어려운 사람 도울 수밖에 없죠. 어려운 사람 도와지니까 어때요? 지식 사회가 또 골라지게 돼. 그래서 지식이 골라지니까 각자가 자기의 인권, 자기 인격이 다 양성이 되더라. 그러면 다 같이 잘 사는 전반 사회가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이 사유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성입니다. 이해가 되실란가? 이렇게 동시성이라고. 자, 5페이지 넘어갑니다. 제가 도표로 그렸는데, 자,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자, 요 구조를 보면요. 자력양성은 자기한테 하는 불공입니다. 그러죠? 자기 불공이야, 자기 불공. 그래서 자력을 양성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약자를 도와주자는 거죠? 그래서 자력을 통해서 약자를 불공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지자본의는 뭐냐? 지자본의도 똑같아요.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지자에게. 그래서 이게 자기 불공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배워? 지자한테 보니까 지자 불공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안 되는 집단. 딱 특성을 간단히 말하면 요 두 가지예요. 지자는 숨고요. 공도자는 뭐라고 하고 앞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는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공도 간부 맡으라고 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집단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불교의 사회정신이 어디에서 먼저 가장 힘을 발휘해야 하냐. 저는 이런 우리 법을 공부하는 이 집단에서 이게 돼야 한다고 봐요. 정말로 우자가 큰 소리치고 공도자는 숨고 아니면 공도자는 씹히고 이런 단체가 되면 안 된다. 정말로 서로 지자를 받들어주고, 그리고 공도자가 공도자를 받들어주고 나도 공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집단이 가장 아름다운 사회예요. 가장 아름다운 집단으로서 낙원 집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타자녀 교육은 대타불공이죠. 대타불공. 네. 타자, 다른 자녀에 대한 불공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것이 결국 자기 불공입니다. 이해가 되실란가? 최고의 배움은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야지 비로소 명료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당에서 배워갖고 다른 사람을 교화를 해야 해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물어보잖아. 원불교와 불교 차이는 뭐다요? 그러면 물어보지 마. 그럼 교당에서 가서 물어봐. 그러면 안 돼. 그건 타자 가르치는 불공이 안 돼버리지. 이건 가르치는 불공이거든.
교화가 가르치는 불공이요. 뭐 원불교에서는 뭐 단전주를 한다는데 단전주가 뭐요? 그러면 교훈이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르쳐야 돼. 내가. 그래서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되더라? 자기 불공이 되는 것이더라. 그런 이야기. 그리고 공도자를 우리가 받들어들이고 숭배하는 것은 어떤 공도자에 대한 타자 불공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공도자에 대한 인연이 되고 배우게 되고 하면서 결국 그것이 자기 불공이 됩니다. 자타가는 관계를 여기서 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와 타가 둘이면서 무엇이다? 사실은 하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이면서 하나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감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령양석은 복덕이 되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니까 지혜가 되고 공도자를 숭배해서 내가 공익생활을 하니까 그것이 복록이 되더라. 그래서 이 자령양성을 통해서 인권, 사람의 권리야. 인권이 평등해지더라. 여러분, 회사에서 연봉 협상할 때 보면요. 웃기는 일이 있어요. 회사 사업주가 볼 때는. 보면은 주인으로 일 안 해놓고는 연봉 협상할 때는 권리를 요구해.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지. 죽으라고 부려먹고 또 연봉 안 주려고 하는 사업주도 있지만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 책임 또는 역할, 능력, 이것이 비례하는 게 있어요. 비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리예요. 권리. 쉽게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보수야. 급여야, 급여. 보너스라고, 연봉이 연봉. 연봉을 내가 많이 받으려면 그만한 책임과 역할과 능력을 해야 하거든. 근데 책임과 역할, 능력은 싹 빠지려고 그래. 그래 놓고는 막 보수하고, 인센티브하고, 복리 이야기하고, 복지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으니 참 깝깝할일이다. 인과이치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은.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과 의무를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권리, 그만한 대가, 권리는 대가예요.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된다. 이건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생들은 거꾸로 해. 요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요것은 많이 받으려고 그래. 중생들은. 그리고 이것은 배우니까 지식이 많아지고, 여기는 교육이 타지, 교육평등이 되고, 여기는 아까 공도자가 우리의 삶을 하니까 생활평등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인류 전체에 대한 대불공이면서 바로 이상사회, 평등낙원사회가 되는 것이 원불교 대종사님의 그런 교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처음에 원불교 만나서 그냥 법이 좋고, 뭐 특히 그냥 그 수양이 좋고, 재밌고, 그런 게 사실 원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은사요가 얼마나 중요한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인류사에 대한 불공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사은의 엄청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보은으로서의 사요 실천이고, 또 하나는 나와 함께한 하나여, 나와 하나.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에게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원리야. 그것이 인과이치거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왜 사요 실천을 해야 하냐? 제가 왜 아까 타자녀 교육을 의무라고 해야 하냐? 여러분들은 엄청난 교육을 이미 받으셨어. 사은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 그 사은의 은혜에 대한 보온으로서 우리는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종교 생활한다고 해갖고 잘못해갖고 그냥 자기 마음만 펴려면 좋다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영적 성장만 하는데, 영적 성장은 이렇게 영적 성장이 있지.
지 차분히 단전주만 하고 있다고 영적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원불교는 특이하게도 이 수행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냐? 수행을 통해서 바로 뭐 하자는 거요? 바로 요걸 잘하자는 거예요. 공도자 숭배를 하고 내가 공도자가 되어서 공도사회를 만들자. 그게 일원주의다. 그게 대세계주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은 일생 동안 고생하고 사셨고 우리도 이것이 최종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로서 우리가 여기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먼저 이 전 세계를 이렇게 하려면 먼저 뭐 하냐? 우리끼리 원불교 이 공도사회, 이 사은사회를 공부하는 이 집단에서 먼저 이것이 돼야 한다. 근데 이 집단에서 의례생활하고 이 집단에서 우자가 큰 소리 치고 있고 이 집단에서 만약 타자의 교육을 모른 채 하고 이 집단에서 공도자는 그냥 올려놓고 뭐라고 했었고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이 앞으로 낙원 사회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력은 그냥 타력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력 그것만이 아니라 타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타력도 타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은행에 가봐. 내가 은행 가니까 은행장들이 꼭 인사 오거든요. 여기 지점장들 오면은 나한테.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왜 온 거야 했어. 나는 처음에 보니까 원불교 종교기관은 돈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우리 돈 없잖아요 별로. 우리 학사하려고 좀 모아놓은 거 매덕 있네. 예. 응? 아직도 멀었지만. 그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뭐 사실은 뭐 좀 더 해볼까 하고 개인 대출을 하려고 했더니 별로 반갑게 웃지도 않더라고. 응? 기관장으로서 공금을 할 때는 나를 반가워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 자, 내가 저금을 많이 한 사람이 대출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죠? 100원을 저금하면 90원까지 대출해줘요. 어떤 사람 조금 더 해주기도 하지만. 근데 내가 저금한 게 없어.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준다. 그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 자력이 있어야지 타력도 내가 빌려 쓸 수 있는 힘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진짜 자력은 뭐냐면 타력을 잘 쓸 수 있는 자력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보온을 더 하자는 거예요. 공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렇게 활용하는 타력. 내 입금만 챙겨 먹으려고 하는 타력이 아니라 공도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타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력. 거기까지도 자력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력양성이 참 필요한데 이 자력양성이 돼야지 비로소 이제 남녀 간의 그런 그 차별 문제라든가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서히 개선된다 하는 겁니다. 예. 참 우리 교당 그런 분이 없겠지? 제가 옛날에 그 신문을 봤는데 이제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겠습니까? 하고 여자한테 물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조금 놀렸어요. 그렇게 뭐 이 사회가 남자 위주로 돌아가서 불만이다 하는 그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자로 태어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뭔지 아세요? 편하잖아요. 여자가 편하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저기 어디 가서 밥을 먹어서 식당에 가서 점심. 나만 남자야. 나만 남자요. 그 같이 밥 먹었던 교무님이 남자들은 참 회사 가서 돈 벌고 여자분들은 밥 먹는다고 그 이야기 살짝 하시더라고. 예. 우리가 진짜 자력은 편하기 위한 자력이 어떤 타력이 아니라 정말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력을 우리가 갖춰야 하더라. 지금 이 중에 운전 못한 양반 운전 못하신 분 지금 현대 사회가 무슨 사회인데 운전을 못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에?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한다. 나는 핸드폰을 잘 쓸지를 모른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교 동기에
낙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대성, 시대성. 시대성이 타이밍이고 그것이 진리야. 그 사람이 낙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 지금 뭐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몇 대라더라? 2천만 대 넘어요. 예, 남바가 2천만 대 넘게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남바 세 자리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앞에. 왜? 2천만 대가 넘게 나갔어,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 뭐, 애기들까지 넣어갖고 5천만인데. 한 집에 지금 대개 한두 대씩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두 대, 세 대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을 못해? 내가 운전 안 한 사람한테 물어봤지. 너는 왜 운전을 안 하냐? 아, 운전하면 피곤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운전 배우려고 하면. 위험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의뢰 생활을 하려고 딱 펌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오늘 여기까지 쉬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